시험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혹은 이미 해서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임산부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시험관 준비를 어떻게 했고 시험관을 하면서 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공수정 먼저 했어요.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인공수정은 남편 걸 나한테 넣는 거, 시험관은 내 거, 남편 거 다 밖에서 만나게 해서 나한테 넣는 거. 인공수정을 2번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인공수정을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2022년 말이었어요. 12월 31일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가 7주 정도 돼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한 주가 더 지나가면서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심장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심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소리를 아예 듣지를 못했던 거고, 그래서 소파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잘 보내고 한 달 뒤쯤에 다시 생리가 시작이 돼서 인공수정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2번째 땐 안 됐어요. 안 됐고 자궁에 용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폴립이라 그러는데 제거를 하고 시험관을 바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 선생님이 좀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겠다. 그래서 용종 제거를 먼저 하고, 용종 제거하는 수술이 조금 더 아팠어요. 용종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자궁을 만든 뒤에 본격적으로 시험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사를 맞으면서 시험관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주사 맞는 시기쯤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주사 맞는 과정들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때 주사를 막 맞다가 난자 채취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 거치면서 온리 아이에만 집중을 해서 23년도를 보냈죠.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1년의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험관 아기를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5가지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꼭 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는 동안 7시간, 8시간 공복을 쭉 유지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공복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회사를 다닌다면 일을 해야 되고 머리도 쓰고 이런 에너지들을 쓰게 되는데, 이때 아침을 먹지 않으면 자궁에 있는 에너지까지 모두 다 쓰게 된다. 자궁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을 엄청 잘 챙겨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먹었고 요거트랑 견과류 뭐 이런 것도 먹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토스트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침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운동. 저는 원래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걷는 거 이런 건 좋아해서 막 빨빨 뛰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늘 헬스를 다니면서 아니면 필라테스를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뭐냐? 다들 아실 거예요. 걷기. 걷기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사도 맞는 과정이고 또 몸에 무리는 가면 안 되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걷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걷고, 시간을 조금 내기 어렵다? 그러면 20분 정도 달리기로, 그 운동 플러스 평소에 걷기, 이렇게 해서 계속 걷는 운동을 조금 많이 해줬어요. 걷는 거는 착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걸었고요. 그리고 3번째, 이거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자기 암시. 평소에 저는 주문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주사 맞으면서도 주문을 좀 많이 외웠어요.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았고 한 번에 건강한 아이를 한 번에 갖는다.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성자가 만나서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가정에서 친구에게 직장에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한 아이를 한 번에 가졌다. 그러면서 상상도 막 해요. 건강한 남자애 막 건강한 남자 쑥 와가지고 막 둘이 건강하게 만나가지고 막 내 자궁에 찰싹 달라붙는 막 이런 상상도 엄청 하고 막 그랬어요. 4번째, 그냥 항상 즐겁게, 항상 기쁘게. 근데 항상 기쁠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고 재밌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 인생 뭐 있냐? 됐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 막 열받으려고 했다가, 아,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이 말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꽤 괜찮아요. 자꾸 반응을 웃는 걸로 반응을 하는
재밌네, 인생 재밌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웃어주면서 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기쁘게 즐겁게 좀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저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즐겁게 기쁘게. 5번째 마지막은 약 주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배는 막 멍들어 있지, 멘탈이 무너지기 너무 쉬운 상황에 노출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 약과 주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약과 주사가 악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로 난자를 생성시키고 키워서 성숙한 난자를 만든 다음에 채취를 해서 정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시험관이니까, 약을 제조할 때도 아가야 안녕, 건강한 아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가야, 엄마한테 오렴 이러면서 제조하고, 맞을 때도 아가야 반가워, 예쁘고 건강한 아가야 나한테 오렴, 이렇게 3, 4, 5번이 사실 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행동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아침 잘 먹기, 운동하기, 자기 암시, 기쁘게 재밌게 즐겁게 지내기, 약과 주사를 악이라고 생각하기. 그랬더니 두려움과 무서움, 하기 싫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어떤 자괴감, 불쾌한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정말 많이 안 들었어요. 난자를 채취하는 날이 왔습니다. 총 발통해서 확인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3개에서 4개 정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10개, 많으면 20개. 3개, 4개밖에 못 뽑는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빠랑 집에 가는 길에 또 엄청 울었죠. 그래도 감사하자. 3개, 4개 뽑히는 거 어디야. 너무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반전. 난자 채취. 당일날 수술대에 누워서 아픔에 대해서는 잊자, 건강한 난자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난자 채취를 했습니다. 이따가 마취에 깨서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당일에 바로 1개밖에 안 뽑혔대요. 3개, 4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잘하지가 않은 거예요. 난자들이. 잘 크라고 주문도 외우고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주사도 잘 맞고 열심히 했는데 확률이 완전 떨어졌어 이러면서. 그래서 시험관 하면 쌍둥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2개, 3개 넣거든요.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무조건 빼박 하나인 거고 1개밖에 없는 난자이기 때문에 정자랑 결합시켰을 때 실패를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또 나중에 다시 난자 채취를 해야 되고,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한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난자와 정자를 만나게 해서 잘 키워보겠다. 잘 키워지면 착상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제 진짜로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됐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건강해서 4일, 5일까지 계속 배양을 시켰대요. 그래서 동결을 시켜놨다. 동결된 이 배아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저희 배아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중급, 상급 뭐 이렇게 있는데 상급 좋은 건데 최상급이래요. 그래서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시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 드디어 시험관 시술을 하는 이식 받는 날, 수술대에 누워서 그때 마취를 안 해요. 제 배아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름이랑 나이랑 이런 거 확인하시라고, 이거 지금 이식한다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거든요. 넣어가지고 자궁 쪽으로 이게 잘 들어갔어요. 자리를 잘 잡았고 착상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걸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여기 이렇게 잘 들어갔대요. 뭔가 이렇게 실 같은 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가느다란 거? 이런 게 하나 보여요. 근데 그게 배아래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이식이 순식간에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이식은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방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해서 이식이 끝났고요. 그 후에는 착상이 잘 되라고
걷기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절대 무리하지 않고 뛰지도 않고 30분 했던 거 20분 정도만 계속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걷는 건 걷는 대로 걷고 운동은 그렇게 20분 따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착상에 도움이 되라고 많이 했고, 그리고 검은 콩두유 그것도 많이 먹으라 그래서 검은 콩두유도 많이 먹고, 그때는 이제 막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영상이며 유튜브며 뭐 이런 거 생각을 못 해가지고 기록을 못 해놨는 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그때 먹었던 것들 생각해보면 검은 콩두유, 고기, 단백질 위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블루베리, 과일도 많이 먹고 견과류 먹고 임신한 것처럼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영양제 당연히 먹었죠.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이렇게 먹고 있다가 나중에 철분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피검사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보드냄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하고, 퇴사 안 하시고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회사를 제가 퇴사를 했죠. 본격적으로 더 시험관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만, 내 상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상황이었어요. 피검사하는 날 수치가 잘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아까 했던 5가지 있죠.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100이 넘었어요. 바로. 두 번째 피검사를 해보자. 근데 이때는 더블링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 이상이면 안정적이긴 한 건데 두 번째 검사했을 때 더블링이 돼야지 완전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했을 때 1000이 넘어간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임신이 됐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마침내 아기집을 확인을 하게 되고 5주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검사 하기 전날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그 임태기 그걸로 이제 시부모님이랑 저희 친정이랑 해서 인밍아웃도 하고, 여기까지가 저의 시험과 풀스토리이고요. 지금은 33주 차고요. 예정일이 5월 26일이에요. 태명은 뭐냐면 축복이입니다. 진짜 너무 축복이다. 와, 너무 축복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빠랑. 태명은 축복이로 하자 해서 축복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입니다. 너무 예쁜 딸이 이제 생겼고, 저랑 같은 시기를 보내는 분들 아니면 저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시는 분들 같이 좀 잘 이겨내고 좋은 소식 같이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만나요.